시민이 주인인 신문 광양시민신문, 시민이 주인인 TV 광양시민 TV. 네, 오늘 광양시민TV 주간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양에서 첫눈을 봤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추워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독감주의보가 발령을 했습니다. 독감 주의하시고 시민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연말 송년 모임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배사 하나는 꼭 준비하시고 절주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배사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건 아닌데요. 한 2, 3년 전부터 유행을 했습니다. 무한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정 기자님 띄워주십시오. 네. 무조건 도와주자. 한없이 도와주자. 도와주고 또 도와주자. 전화 안 해도 도와주자. 무한 도전. 박수. 건배사에 박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건배사는 꼭 챙기셔서 연말 송년 모임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정아람 기자님 모시고 주간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무한 도전. 네, 오늘 또 한 주간의 지역 소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시가 매년 다양한 인구 늘리기 지원 시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네. 지원만큼 인구 증가 성과는 보지 못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 장려금 부분은 지난 2000년 산청군이 시작한 이후 대부분의 지자체가 시행했지만 가시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며 몇몇 지자체는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네, 왜 가시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는 걸까요? 네, 일단 출산 장려금만 받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이들이 많았던 이유인데요. 네. 지난 265회 임시회에서 문양호 의원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해남군은 출산 지원책에 투입한 예산은 매년 40억 원이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연간 3, 4억 원 가량을 쓰는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보다 10배가량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지만 5년간 해남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3,802명이었으나 비슷한 기간 해남군 인구는 78,346명에서 이제 76,194명으로 오히려 2,152명이 줄어서 네. 최종 목표인 인구 늘리기에는 실패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해남 사례 방송에서도 많이 접했는데요. 좀 아쉽습니다. 네. 광양시는 현재 신생아 양육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네, 광양시는 신생아 양육비 약 50억 원과 산후조리 비용 약 20억 원을 합해 지난 4년간 약 72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신생아 양육비가 증가됨에 따라 앞으로 그 숫자는 더욱 증가해 앞으로 이제 매년 25억 정도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네, 우리 시도 해남군이 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겠군요. 네.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시는 인구 늘리기 정책 자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시행 중인 시책들에 대한 판단은 아직 이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광양시는 지난 2월부터 인구 정책팀을 신설하고 또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시정 최우선 핵심 과제로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또 이러기 때문에 시 인구 늘리기 시책을 보면 일단 출산 및 양육 지원, 또 지역 일자리 증가, 또 청년의 지역 사회 참여 유도, 네. 시민의식 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연령과 성별로 세분화해서 진행 중입니다. 또 좀 더 살펴보면 네. 청년, 임신, 출산, 그리고 아동, 청소년, 성인 등으로 나뉘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지원 시책이 약 56건이 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정책을 두고 시는 2, 3년 안에 가시적인 효과가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인구 늘리기가 일자리 창출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백운 장학회가 1991년 이후 26년간 운영해온 장학생 선발 제도를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개편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장학금 선발 제도 개편은 장학금이 과거에는 성적 우수자에게 당연히 따라붙는 보상이라 여겼지만 현재는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적으로 바뀌고 있어 이사회 내부에서도 꾸준히 장학생 선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추진됐습니다. 네, 개편되는 주요 내용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접수된 관내고 졸업 요건, 수능 반영 비율 등 시민 건의 사항을 검토하고 현재 20%로 배정된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비율을 더욱 높게 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아울러 광양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또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의 인구 유입과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또 다자녀, 또 다문화 가정 장학금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또 최근 광주 지역의 시민단체에서 전남도 인권옴부즈맨의 진정서를 제출한 서울대 장학금도 이번 제도 개선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서울대 장학금 제도가 참 말이 많았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백운 장학회에서 지급하고 있는 서울대 장학금은 2005년 인근 지역 고등학교 입시 평준화 이후 우수 중학생들의 관내고 진학을 유도하고 지역의 명문고 육성 및 교육도시 초성 마련을 위해서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장학금 도입 당시에는 지역 여건과 맞물려 취지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으나 학습권 평등과 고른 교육 서비스를 추구하는 교육 트렌드 변화 등으로 현재는 이사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광양시가 주민 참여 예산 편성 심의위원회의 제안을 무시한 채 예산을 편성해 주민 참여 예산제의 본래 취지를 무색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주민 참여 예산제는 무엇이고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주민 참여 예산 제도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 내용을 제안하고 결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가장 혁신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시는 지난 2015년 3월 제237회 임시회에서 광양시 주민 참여 예산 편성제 운영 조례를 개정, 또 대의민주정치 보완 장치를 할 수 있는 주민 참여 예산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네, 시가 주민 참여 예산 편성 심의위원회의 제안을 무시한 예산은 어떤 것들인가요? 네, 주민 참여 예산 편성 심의위원들은 총무분과와 산업건설분과로 나뉘어 관계부서 의견을 참고로 심의한 데 이어 지난달 10일에는 전체 회의를 열고 또 분과 심의를 통과한 20건의 주민 제안 사업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제267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이를 2018년도 예산안으로 제출을 했는데, 그러니까 20건의 주민 제한 사업 중에 태인동 환경영향조사, 또 마을 전화방송 시스템 시범 운영, 또 태인동 장내마을 체육공원 개선 사업, 또 용지 큰줄다리 소리 악보와 주집, 예. 다음면 도시 제방, 예, 도시 제방 가로등 설치 등 5개 사업은 아예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도사 제방. 예, 도사 제방. 네, 이 주민 참여 예산제, 주민 참여만 예산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주민 참여 예산제라는 개정 자체가 어색해지지 않게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역 내 고정식 과속 단속 적발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이순신대교, 또 여수 광양, 네. 양 방면 전 구간과 성황 고략 교차로, 그리고 LF 사거리 등이 크게 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네, 지역 내 고정 카메라는 몇 대가 설치되어 있는가요? 네, 2015년 평균 14대가 운영되고 있었고요. 네네. 또 16년도에는 평균 20대, 그리고 올해는 평균 19대 정도, 현재 한 21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적발된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요? 네,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과속이나 신호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41,943건으로 이미 지난해에 33,341건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2015년엔 이제 16,758건, 비교하면 과속과 신호 위반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평균 4,195건이 적발된 것으로 보아 연말까지는 5만 건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순신대교, 고략 교차로, LF 사거리 구간 등이 크게 늘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죠? 네, 일단 이순신대교는
3차로와 구간의 네네. 이 종점 전체에서 적발된 과속 건수만 해도 18,270건이고요. 네. 네. 이순신대교의 일일 교통량이 일단 18,000여 대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면 과속 적발 건수가 적다고 말하기는 일단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성황동 같은 경우도 15년과 16년도에는 과속 적발이 평균 70여 건으로 그쳤는데 지난 5월 최고 속도를 80에서 60으로 하향한 이후에는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네. 일단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약 9,536건의 과속이 적발돼서 네. 월 평균으로 따지자면 1,589건을 기록 중입니다. 네. LF 사거리는 이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3,738건이 적발됐습니다. 네. 특히 이 구간은 또 지역 내 운영되고 있는 구간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과속 적발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네. 다른 언론에서 또 봤는데 광양시에서 가장 많은 적발 건수 있는 데가 성황구청이라고 저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대책은 없나요 혹시? 네. 그러니까 이거 광양 전 지역의 과속 적발이 이렇게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양 경찰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보여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서 관계자는 과속 단속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몰랐다. 네. 고정식 카메라는 지방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정식 카메라 작동 고장 유무만 주로 확인한다. 네. 왜 늘어나는지에 대한 분석은 따로 하지 않고 있어 역시 지방청에서 하고 있을 거라고 답변을 내놨습니다. 네, 안타까운 답변입니다. 다음 소식 부탁드립니다. 네, 전남 드래곤즈의 노상래 감독이 자진 사퇴하고 후임으로 유상철 감독이 선임됐습니다. 전남은 지난 4일 3년 동안 전남 드래곤즈를 이끌었던 노상래 감독이 오랜 고심 끝에 자진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유상철 감독이 선임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이제 전남은 이제 2018 시즌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 전남의 현 상황을 잘 이해하고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감독, 그리고 또 선수들과 같이 소통하여 원팀으로 만들 수 있는 젊고 패기 있는 감독, 그리고 위기 극복 능력과 지도력이 검증된 프로 감독, 제일 중요한 경험이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유상철 감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저희가 전남 드래곤즈를 목청껏 응원을 했지 않습니까? 네, 좋은 결과가 있어 다행이고요. 드래곤즈의 멋진 활약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아람 기자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말이라 송년회가 많으실 텐데요. 술은 적당히 정음 꽉 채워서 마무리하는 2017년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한 도전! 네, 우리 광양시민TV가 송년 모임 절주와 건강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오늘 광양시민TV 주간 브리핑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건강하세요. 광양시민이 주인인 신문. 지역민의 펀드로 만들어진 시민 주주신문. 시민들의 시선으로 진정한 독립언론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구독문의 061-761-2992